먼저 전기용접의 근원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용접기의 종류, 용접 누설전류 화재 발화 형태. 저 용접 누설전류로 일어나는 화재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화재 발화 형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누설전류 화재 사례, 그리고 이 누설전류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 그 다음에 용접 케이블을 정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까지 보고 총괄적으로 전기용접 종합안전대책을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기용접의 근원 원리입니다. 자, 용접기가 여러 종류가 있죠. 용접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류아크 용접기가 있고, 여러 가지 용접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접기의 모든 원리를 근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교류아크 용접기입니다. 교류아크 용접기는 어떻게 용접을 하는 거냐? 전기 아크열과 피복을 통해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 용접기 원리가 저렇습니다. 전원이 들어옵니다. 전원에서 1차 척에 전원이 들어오고 이제 변압기가 있죠. 1차 척에는 전압이 높고 전류가 작습니다. 2차 척에는 전압이 낮고 전류가 많은 그 전원이 생깁니다. 거기서 전류가 흘러나옵니다. 전류가 흘러나와서 용접봉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모재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미세한 틈이 생기면서 아크가 생기는 겁니다. 아크. 전기 아크가 생기면요, 5000도 정도의 열이 납니다. 그 5000도의 열로 용접봉을 녹이고 모재를 녹여서 용융을 하는 게 용접입니다. 용접. 글자 그대로 녹여서 붙이는 게 용접입니다. 어떻게 용접을 하느냐?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피복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 교류아크 용접을 할 때는 용접기 홀더에다가 용접봉을 잡고 이렇게 용접을 하죠. 이 용접봉 구조가 이렇습니다. 피복, 요게 용접봉에 있는 피복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접 모재죠. 여기 아크가 생겨서 모재와 용접봉을 같이 녹여서 이런 비드를 만들면서 용접을 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피복이 있어요. 피복이, 용접봉 피복이. 이 피복이 타면서 가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호가스를. 그래서 용접을 하는 그 부위가 용융된 상태에서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온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산소가 접촉이 안 되면서 그 용접면의 이 품질이, 용접면의 그 용접 정도가, 용접 강도가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아크 용접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류가 흐르는 길이 갑자기 끊어진 공극 부분에서 아크 방전이 생기면서 고온의 아크열이 발생하죠. 3500도에서 5000도 정도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이제 철을 용접을 하죠. 철 용융 온도가 1540도 정도 되니까 그 용접 아크열을 가지고 모재하고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하는 거, 그게 용접의 원리입니다. 모든 용접은 이 아크, 전기 용접은, 모든 전기 용접은 이 아크열을 가지고 용접하는 그 원리가 기본입니다. 자, 이걸 보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가스 아크 용접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교류 아크 용접이나 DC 인버터 아크 용접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고, 보호가스 용접이 있습니다. 보호가스 용접이 이제 용접의 어떤 퀄리티가, 용접의 품질이 좀 더 높아야 되는 부분에 보호가스 용접을 하죠. 근데 보호가스 용접도 앞에 얘기했던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용접의 원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기는 가스가 있습니다. 가스에서 토치가 있습니다. 가스 용접기에서 나오는 토치가, 이 토치를 가지고 용접을 하죠. 이 용접의 원리는 전기 아크열과 보호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류 아크 용접기는 용접봉을 가지고 용접을 했죠. 용접봉 주변에 이렇게 피복재가 있어서 용접을 하면서 그 피복재가 타면서 보호가스를 만들어서 덮어주는 형태였는데, 이 보호가스 용접은 가스를 따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가스를 가지고 이렇게 쏴주는 겁니다. 용융된 부위를 보호가스, 불활성 가스가 나와서, 불활성 가스라는 건 아주 안정적인 가스죠. 불이 잘 안 붙는 가스. 그 가스가 나와서 이렇게 쏴줍니다. 그 가스가 쏴주면서 보온을 하면서 산소하고 접촉되는 걸 막으면서 용접 부분의 품질을 높여주는 게, 그게 보호가스 용접입니다. 똑같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길이 갑자기 끊어진 공급 부분에서 아크 방전이 생기죠. 3500도에서 5000도 정도 열이 생기면은 그 열을 가지고 용접을 하면서 별도의 가스 용기에서 용접부에 보호가스를 공급해서 공기를 차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거, 저게 보호가스 용접입니다. 용접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 길을 이렇게 끊어서 그 공급에서 생기는 아크에서 발생하는 아크 열을 가지고 용접하는 그 용접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전기 용접기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류 아크, DC 인버터 아크, CO2 마거 용접, 스터드 용접, 티그 용접, 플라즈마 절단기, 이런 그 용접기가 있습니다. 이 용접기를 하나씩 한번 들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전체를 먼저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용접기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류 아크, DC 인버터 아크, 마그, 미그, 티그, 플라즈마 절단기 용접기 이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용접 형태는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용접기의 원리는 아크를 가지고 용접합니다. 아크. 전기 아크가 발생하는 그 아크 열을 가지고 용접하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냐? 교류 아크 용접하고 DC 인버터 아크 용접은 용접봉을 쓰죠. 별도의 용접봉을 쓰죠. 별도의 용접봉을 쓰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그 용접봉에 피복제가 있어서 그 피복제가 타면서 보호가스를 만들어줍니다. 이 두 용접기는 전격방지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전격방지기가 뭐냐? 전격방지기는요, 전기적인 충격을 방지해주는 기계입니다. 글자 그대로. 요건 교류 아크하고 DC 인버터 아크 용접기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용접기는 감전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격 방지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용접기는요, 마그나 미그에서부터 플라즈마까지 전부 이 용접기는 보호가스가 있습니다. 보호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토치가 있습니다. 용접 토치가. 근데 이 용접 토치에 방아쇠가 붙어 있어요. 스위치가. 그래서 용접 토치에서 스위치를 누를 때 전기가 통합니다. 용접을 안 할 때 이 용접 토치를 누르면 스위치가 그냥 자동으로 꺼지는 거죠. 그래서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적습니다. 용접 토치하고 그 어스하고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용접기는 전격 방지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하고 DC 인버터 아크 용접기는 전격 방지기가 있어야 되고, 이 용접기는 별도의 용접봉을 쓰고, 다른 용접기들은 용접봉을 별도로 쓰지 않습니다. 토치하고 일체형으로 대부분 씁니다. 이런 보호가스 용접기가 보호를 하는 가스 종류에 따라서 뭐 이산화탄소를 쓰면 CO2 용접이라 하고, 알곤을 쓰면 알곤 용접, 헬륨을 쓰면 헬륨 용접, 이렇게 이름이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C 아크 용접기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써왔던 용접기죠. 이제 요즘에는 이 용접기가 조금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위험성도 있고 용접 품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용접기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접기가 모든 용접기의 원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형으로. 외장형 전격방지기, 외장형 전격방지기입니다. 이 전격방지기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저 회로가 뭔가 하면은 뭐 복잡한 회로를 볼 필요 없고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교류 아크 용접기는 1차 척에 보통 220V 전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2차 척에 나오는 거는 교류로 75V에서 90V 정도 전압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전류가 흐르죠. 그 큰 전류가 흐르는 그 전류가 흐르는 부위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이 공극을 두고 잘라서 여기 발생하는 아크를 가지고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접기는요, 전원을 넣으면은 2차 척의 어스하고 홀드하고 사이에 바로 전압이 걸려버립니다. 90V 정도의 전압이 걸려 있다는 거죠. 용접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그 전압이 그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접기 전원이 들어가 있을 때 여기 어스하고 홀더하고 사이에 사람이 접촉되면 감전이 되는 거예요. 어스는 용접 모재에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홀더 쪽에 사람이 접촉이 되면 감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홀더하고 어스 사이에 뭔가 전기적인 접촉이 일어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는 겁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전격방지기입니다. 전격방지기는 뭐냐? 용접을 하고 있을 때 아크가 발생할 때는 용접 전압, 정상 전압 75V에서 90V 전압을 만들어주고, 용접을 안 하고 딱 떼는 순간에 전압을 25V 이하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용접을 안 할 때는 어스하고 홀드 사이 전압이 25V 이하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25V에는 사람이 감전이 돼도 괜찮거든요. 거기서는 아크가 잘 생기지도 않습니다. 전압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하고 감전을 근원적으로 보호해주는 게 그게 전격방지기입니다. 무부하 전압이 교류 95V 정도 되죠. 감전에 아주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용접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격방지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C 인버터 아크 용접기입니다. 요즘 이제 이걸 많이 쓰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포타블 용접기인데, 이 용접기는 어떤 원리냐? 1차 척에 220이 들어갑니다. 그 2차 척에 나오는 거는 DC가 다이렉트 커런트라 해가지고 직류죠, 직류 70V 정도의 전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용접봉을 가지고 용접 모재 사이에 아크를 이렇게 가지고 피복이 타면서 보호가스를 만들면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하고 똑같은데 2차측이 직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직류 70V 정도가. 이 용접기도 전격방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전격 방지기가 있어야 되느냐? 아까 교류아크 용접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전이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용접을 하다가 용접사가 감전이 되면은 2차 재해가 일어납니다. 2차 재해가 뭐냐? 놀래겠죠. 전기에 감전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몸을 갑자기 움직이면서 어디 높은 데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추락사고죠. 그 다음에 잡고 있던 뭔가를 놓쳐가지고 낙하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재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방지기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교류아크 용접기나 DC 인버터 아크 용접기는 전격방지기를 반드시 씁니다. 여기 이제 용접기에 보면 램퍼가 저렇게 있는데요. 그 램퍼가 전원 표시 램퍼, 그 다음에 용접 작업이 되고 있을 때 들어오는 램퍼, 그 다음에 온도가 과열이 되면 나오는 경보 램퍼가 있고, 전격방지기가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 램퍼가 있습니다. 이 전격방지기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교류아크 용접기, DC 인버터 아크 용접기 전원을 켜놓고 어스하고 홀더 사이에 전압을 재보는 거예요. 테스트로. 그 전압을 재봤을 때 25V 내지는 그 15V 정도, 그 25V 미만의 전압이 나오면은 전격방지기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90V, 70V 전압이 나오고 있으면 그건 전격방지기 동작 안 하는 겁니다. 달려 있어도 동작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점검을 해서 항상 전격방지기가 동작이 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교류아크 용접기와 DC 인버터 아크 용접기에서 발생하는 감전이나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2차 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티그 용접기 한번 보겠습니다. 알곤이나 헬륨 가스로 그 용접을 하는 게 티그 용접기인데요. 티그가 무슨 약자인가 하면 텅스텐 이너트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텅스텐 불활성 가스입니다. 용접 토치가 있습니다. 용접 토치에 저기 안에 심이 텅스텐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텅스텐이 아주 그 강한 금속이죠. 그 용융점이 높은 강한 금속이죠. 그 텅스텐 심이 나와 있고 그 주변에 불활성 가스로 이렇게 보호가스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용접봉을 가져가서 용접봉을 외부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저기에 녹여가지고 용접을 하는 이런 형태가 티그 용접기입니다. 저게 용접 토치죠. 토치에 보면은 스위치가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스위치가. 용접 토치에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용접을 할 때 저걸 눌러야 용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얘기했던 교류아크 용접기하고 DC 인버터 아크 용접기 외에는 전부 용접 토치가 있습니다. 가스가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니까. 저 토치에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저 스위치를 눌러야 전기가 들어가서 용접이 되고 저 스위치를 놓으면 그 순간에 전압이 해제가 됩니다. 2차측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용접기는 전격방지기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용접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전원이 제거가 되니까. 티그 용접기가 이제 이런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CO2 용접기, 이 용접기를 많이 쓰죠. 산업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이 용접기를 많이 쓰는데 CO2 마거 용접기를 하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보호가스로 쓰는 겁니다. 용접 토치에 여기도 스위치가 치부되어 있죠. 그 오프 전압이 0V로 전격방지기 불필요합니다. 이제 형태가 저렇죠. 가스를 공급을 하고 와이어를 그 토치 내부로 용접 와이어를 넣어서 토치에서 와이어가 계속 이렇게 밀려 나오면서 용접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용접을 하는 겁니다. 토치에서 용접봉을 연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그 전극하고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키고 그 아크 열로 용접봉하고 모재를 용융해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부하 전압, 그 용접을 안 할 때 무부하 전압이 한 70V 정도가 됩니다. 70V 정도가 돼도 저 스위치를 용접을 안 할 때는 저 스위치를 놓기 때문에 전압이 0V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CO2 보호가스 용접입니다. 그 다음에 미그 용접. 알곤 가스를 쓰는데요. 미그는 메탈 이너트 가스라는 겁니다. 메탈 이너트 가스 약자인데요. 용접봉을 저렇게 와이어로 용접봉을 공급을 하고 불활성 가스로 알곤 가스를 공급을 해서 알곤 가스 가지고 이 용접하는 부위를 싸서 그렇게 용접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도 똑같습니다. 네, 플라즈마 용접기입니다. 플라즈마 용접기는 절단을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용접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의 상태는 액체, 고체, 기체의 이 세 상태가 있죠. 저 플라즈마는 제4상태입니다. 제 물질의 제 4번째 상태입니다. 플라즈마는 그 플러스 이온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가스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 그걸 플라즈마라 하는데요. 이 용접기는 저 플라즈마 토치에서 그 아주 고온의 플라즈마를 만듭니다.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그 플라즈마를 높은 압력의 가스로 불어내면서 모재를 좁고 길게 용융해서 자르기도 하고 용접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플라즈마 용접기입니다.
용융 상태에서 고압의 공기를 분사하면 절단이 되는 거고요. 모재를 쪽 있게 용융해서 그 가스를, 보호가스를 이렇게 옆에 덮으면서 용접을 하면은 그게 이제 용접이 되는 겁니다. 용접기 전압은 그 약 100V 정도 됩니다. 2차 전압은. 요게 플라즈마 그 용접기의 형태입니다. 절단 작업할 때 컴프레셔를 가지고 고압의 가스를 불어내서 절단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터드 용접기 한번 보겠습니다. 스터드 용접기는 뭔가 하면은 저게 이제 어떤 철판에 이 스터드가 단추라는 뜻이에요. 단추 용접입니다. 단추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건데 철판에 저런 볼트를 붙여서 어떤 지지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스터드 용접기를 쓰죠. 이 용접기는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전원이 들어오고 이게 용접건입니다. 건에 스터드 볼트를 넣어가지고 용접기 스위치를 방아쇠를 당기면은 이 볼트가 붙은 상태에서 약간 떨어집니다. 모재하고 모재에 어서를 해놨죠. 어서하고 이 볼트하고 붙었다가 약간 떨어져서 공극이 생깁니다. 그 공극이 생기면서 아크가 생깁니다. 아크가 생겨서 모재하고 이 스터드 볼트를 용접해가지고 녹여서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스터드 용접기입니다. 전류 통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분리하는 거죠. 전류가 통전되도록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분리하면서 이렇게 아크가 생겨서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용접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스터드 용접기입니다. 이 스터드 용접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닥에 습기가 있든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스터드 용접기를 용접을 하면 용접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드 용접을 할 때는 뭐 습기라든지 물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용접하는 사람이 감전이 안 되도록 그 절연 장갑을 감전이 안 되는 그런 용접 장갑을 끼고 그 신발도 절연이 되는 절연 안전화나 절연 장화를 신고 작업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